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끝난 것 같아요, 양시장 다.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09%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 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39% 하락 마감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죠. 예, 작년도 이제 인플레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이제 12월 달에 저점 자체를 좀 위협하는 그런 이제 하락폭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2850포인트 뭐 이 정도 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하락폭은 조금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질 만한 이유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뭐 이 이슈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이제 긴축 우려죠. 우려.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경제 지표를 좀 발표를 했죠. 소매 판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믿을 만한 이슈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경기 회복, 경기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제동이 좀 걸리다 보니까 긴축과 관련해서 피크아웃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지표들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수급적인 이슈들은 아무래도 이제 LG 에솔이죠. LG 에솔이 이제 상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딱 이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달력상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 저기 뭐냐 공모주 청약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 불안? 수급 불안이라고 뭐 하는 게 낫겠죠? 맞겠죠? 그래서 뭐 항상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매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대형 IPO가 예정이 돼 있게 되면, 그러니까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리라고 하긴 좀 그런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수급 부분의 정리 아니면 이제 리밸런싱 정도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 했었던 종목들의 뭐 차익 매물, 뭐 이 정도가 좀 가장 물량들이 좀 추세가 되면서 국내 지수의 불안정성을 뭐 그대로 좀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거래일 연속, 그다음에 기관들은 기관들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3거래일 연속 인매도 행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2,9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천이죠. 980 정도죠. 예, 980 정도로 하향 이탈시킨 이후에 뭐 하락하는 속도 자체가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중국의 경기 지표인데, 오늘이죠, 오늘.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전년 동기 대비 4%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는 맞아요. 웃도는 수치는 맞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난 2분기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지난 2분기 이후에 최저치를 좀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악재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악재의 반응. 이런 걸로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유동성 공급. 이 부분이죠. 그래서 1년 만기입니다. 중개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종전 2.95에서 2.85포인트. 2.85%죠. 2.85%로 인하를 했습니다. 0.1% 인하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발생되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호재 부분들이 국내 증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일단은 투심 자체가 살아나질 않아요.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이제 흐름들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악재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개별적인 섹터군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셀트리온 삼형제 이놈들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셀트리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불거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불거질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증권인 쪽으로 좀 넘어간 상황이고 이제 과연 이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좀 내려질지에 따라서 셀트리온에 대한 리바운딩이 전체 제약바이오주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매도는 아니다. 섣부른 매도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가 저점이야 해서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신규 매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은 뭐 과거 사례가 삼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젠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좀 문제가 컸었고, 시젠 같은 경우는 무혐의로 나왔고, 삼바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또 모기업이라는 뭐 특수성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삼바 같은 경우는 한 20일가량 거래 정지가 좀 있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미 좀 이렇게, 분식 회계에 대한 이제 혐의 자체가 인정이 돼버렸었죠. 삼바 같은 경우. 문제가 그나마 좀 이제 잘 풀리면서 이제 19일 거래 정지로 19일, 20일? 19일인 것 같아요. 19일 거래 정지로 좀 끝난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가장 강한 조치가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뭐 상패나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회계 문제예요, 이거는. 고질적인 회계 문제. 그 어느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사실은 자회사, 그러니까 관계사에서 이 물량들을, 그러니까 매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해주는 거고, 그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과소평가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니까,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이것들을 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합병이거든요. 합병인데, 이 합병 이슈가, 요러한 이제 회계적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이 합병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은 시장 내에서는 되게 클리어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저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든 이제 혐의라고 하기 좀 그렇다. 이 셀트리온 회계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조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타이밍을 좀 잡아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기, 뭐, 테마주들 정도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테마주들 정도. 윤석열 관련주들. 어제 이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가지고 김건희 7시간. 김건희,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뉴스가 좀 나오고 나서, 뭐, 말들이 많아요. 각 진영별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우리는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의견을 개진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과연 이제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냉철하죠. 저 7시간 통화록 녹음본 공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이득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반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바이스 손자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능력까지도 주가가 좀 리바운딩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히링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 막판 이제 3시 좀 안 돼서 이제 등락을 좀 보여줬죠. 상한가가 풀리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다가 끝내는 지키지 못하고 상한가를 이탈을 하는 18.2%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체크해볼 만한 종목은, 일단은 2차전지 쪽에서는 뭐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 쪽에서 이제 양극재 3대장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3대장의 주가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쪽, 전지박,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하이텍 쪽도.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우테크론도 상한가에 들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하방에 좀 가까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썩 재미있는 종목군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 좀 체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75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네요. 네, 75만 주 정도. 70, 차트 한번 좀, 아이고, 뭐야, 이거.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 차트를 한다. 수급 현황들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러한 그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75만 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를 한번 좀 볼까요? 하이닉스의 수급 현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개인 쪽이 31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금융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개인들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 투자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 TSMC라든지 뭐 오른쪽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너무나 가파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삼성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든크로스 임박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모리 가격, 그쵸?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게 시장에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또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론이 왜 나와?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들을 되게 잘 지켜주는 종목들, 그리고 추세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급락하는 종목군들도 있긴,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종목군들도 있기는 한데, 그게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섹터군들로 좀 부상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반도체 업종 애들 뭐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반도체 부품주 소재단 애들도 괜찮았고, 후공정 같은 경우 오늘 넥스텐이 오랜만에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켜서 뭐 이런 애들 움직임들도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장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고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는 맞아요. 진행이 되는 건 맞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들을 찾아나가지 못하죠. 뭐 악재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1월달 들어서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 흐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악재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녹아있는 상황들인데, 이 상승 모멘텀들을 찾지를 못해버리니까 되게 어정쩡하게 움직여버리잖아요. 어정쩡하게 움직여버리는. 그리고 이제 시장 수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쪽에 뭔가 이슈가 실리거나 모멘텀들이 딱 실렸었을 때 그쪽으로 이제 막 쫓아가는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일부 우리 이제 뭐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장중에 대응이 좀 여의치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조정 이후에 리바운딩에 대한 세기 자체는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미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긴축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다 투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바운딩 부분이라든지 저점 자체가 아직은 시장에서 뭔가 이제 명확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이 계속 좀 밀리는 그런 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양시장 다 12월 달에 뭐 저점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요 라인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전히 상방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응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량 자체가 이 정도인데 이게 커지지 않는 이상 이 자금만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애들하고 모멘텀이 없는 애들하고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얘기죠. 그리고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뭐 스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반도체, 뭐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 안에는 뭐 카메라 모듈도 있을 거고요, 뭐 기판도 있을 거고,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이 잡히니까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 내리고 있는 이 소나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이 요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 비율을 좀 높이고 있어요. 아마 제가 뭐 매일매일 지금 올려드리는 원데이 원 수익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종목군들이 이제 하나둘씩 계속 올라올 거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솔루스 첨단 소재죠.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어요, 일단은. 첨단 소재. 물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뭐 전지박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 그냥 뭐 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만을 가지고 주구장창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는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들을 계속 가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만 보지도 마시고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회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좀 대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특수건설 좀 단타로 좀 들어갔습니다. 9시 15분에. 보이시죠? 9시 15분에 들어갔어요. 9시 15분에 들어가서 9시 23분이죠. 23분에 13,000원에 50%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추가 변동성을 좀 보려고 해요. 예, 추가 변동성을 좀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단타 좀 달성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 1월 12일 날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86,600원에서 그 다음에 매도는 오늘 86,500원에 50%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7% 정도 네,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한 5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시차를 좀 보면서 매도를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아니면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눌리는 거 확인하고 장중에 분봉상을 눌리는 거 보고 자 매도했던 물량 다시 들어갈게요. 막 이런 제가 사인을 드리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던 종목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좀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지난번에도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했습니다. 이거 12월 8일 날 그 다음에 54,000원에 매수했죠. 유진테크 어제 이제 53,000원에 매도하고 오늘 54,000원에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자 14일하고 17일 날 약 이틀 동안 매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도 수익 실현시켰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CIS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1월 13일 날 매수를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17,800원에 50% 매도하고 오늘 오전장에 9시 10분에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17,500원 부근에서 전량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전체 다 매도를 했습니다. 13일 날 매도, 나머지 물량은 오늘 월요일 9시 10분에 좀 빠른 판단을 했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빠른 판단 통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수익 실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분할 매도가 한 두 종목 있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 또 두 종목 정도 수익 매도를 해가지고 한 두 종목 정도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데이 원 수익은 어느 정도 좀 챙겨드렸다. 오늘도 원데이 원 수익은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마무리했고 매도 매물했고 그리고 장 막판에 신규 종목으로 스윙으로 하나 종목 정도 들어갔고 단타 종목 앞서 이제 특수건설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이 심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군들 수익 실현시키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장애면도 불구하고 저의 추세 추종반은 뭐 여전히 뭐 깔끔하게 수익들을 계속 수익 실현시키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월인데 원 플러스 원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개월 무료 연장 원 플러스 원 총 2개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RS 결제는 1668-473입니다, 여러분들. 1668-473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외부에서 좀 매매가 쉽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짧은 매매보다는 약간은 좀 안정적으로 스윙으로 좀 돌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기회에 잘 활용을 하세요. 제가 뭐 하나도 빠짐없이 SMS 문자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으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방의 VIP방 운영안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막 길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11시까지 1교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요새는 제가 오후 방송을 좀 많이 못 열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문자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주식 초보분들, 직장인분들, 기초 투자자가 따라하기 가장 쉬운 매매 스타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만 나가요. 딱 두 가지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타하고 스윙 정도.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종목에 대한 리뷰라든지 아니면 종목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단타성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스윙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세요. 스윙 매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정 시황 브리핑, 장중 시황 브리핑, 장마감 시황 브리핑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VIP 회원 대상 시황 브리핑하고 종목 브리핑 VOD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후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검색식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시게 되면 웬만한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처럼 하시기는 쉽지 않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다.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아마 바뀔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바꾸면서 막 얘기할 그럴 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진짜 안정적인 투자로 간다. 시황이 뭐 이렇게 흔들거리고 뭐 하락과 뭐 상승과 하락이 막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 계좌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플러스가 되는 때도 있을 거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총 계좌를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 늘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두 손목을 걸고 저에서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장기간 동안 정말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매매에 완벽을 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단타를 가셔도 되고 장타를 가셔도 돼요. 아셨죠? 시장 트렌드를 저는 읽지 못하는데 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어? 이거는 초심자의 운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식을 좀 배울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매매 그리고 좋은 전략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뭐 많이 힘들게 진행이 되더라도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시장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올라가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힘든 장이 좀 이어졌어요. 네, 힘든 장이 좀 이어졌는데 아마 기운들이 없으시거나 좀 힘든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셨거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힘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섹터군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몸살에만 걸려가지고 목이 침을 삼킬 때마다 아파요. 목 관리 못해서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빨리 목 관리 잘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영상도 마무리하고요. 내일 활요일장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장과 다른 활요일장 기대하면서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